이태원에서 일어난 대규모 압사 사고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4년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154명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이태원 할로윈 참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를 수습하고 또 원인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이제 안내를 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다라면 그런 상황 전달이 더 빨리 됐을 수 있죠. 근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사 전달은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새벽 사이에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상상하기 쉽지 않은 참사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또 그리고 이동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리된 피해 상황 점검해보죠. 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들의 슬픔에도 위로를 전하고요.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154명, 부상자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자는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 중 여성이 98명, 남성이 56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가 11명, 20대가 103명, 30대 30명, 40대 9명, 50대 1명입니다. 사망자 전원의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된 상태고요. 외국인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 호주,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우즈벡, 스리랑카 각 1명씩입니다. 네. 자, 대규모 인명 피해로 정부는 곧바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9일 발생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오는 5일 밤 24시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는 모든 공공기관과 재외공관에서 조기를 개항하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은 애도를 표하는 리본을 폐용하게 됩니다. 네.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를 현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요.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 설치하고 각 부처는 수습본부를, 또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서 현재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사망자 추모를 위한 합동 분향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날인 오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내외도 합동 분향소 찾아서 조문을 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그 사고 현장에 한 2시간 전 정도까지 있었거든요. 네. 지난 그 토요일 밤 8시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로부터 2시간 지난 10시 조금 지나서 해밀턴 호텔 바로 옆길 그 골목길에서 이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네. 그 현장은 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매우 가깝고 그리고 세계 음식문화 거리와 이제 올라가는 바로 그 제일 가까운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평소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골목길이거든요. 이 폭이 3.2m밖에 안 되고 길이는 약 한 45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헬로윈 그 기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인파가 몰리면서 이제 이런 그 대형 참사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토요일 밤 한 10시 15분 정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고 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미는 어떤 그 힘이 작용을 해서 네.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고 그 위에 또 계속 도미노처럼 넘어지면서 이제 대형 압사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154명이 이제 오늘까지 154명이 숨지고 149명의 그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3명이 이제 중상이고요. 네. 또 외국인도 26명이나 이제 숨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란이라든지 중국, 러시아, 미국 등 14개국에서 사망자가 나왔고요. 그런데 부상자 가운데도 중상이 33명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좀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초기에
이 소방 당국에서 이제 그쪽에 빨리 이제 진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워낙 인파가 많아서 네. 진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날 마치 이것이 뭐 코스프레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119 구급차가 가는 것을 뭐 제대로 피해주질 않고 뭐 그런 뭐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가 이 데드라인이라고 했은 게 한 4분 정도거든요. 4분 동안에 도착해서 뭐 일종의 그 CPR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뭐 이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상당 부분 이 시간을 지나서 도착을 했기 때문에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합동 분향소도 설치되고 정부도 이제 이 사건의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대본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늘 브리핑 열고 유가족 지원 대책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유가족과 지자체의 전담 공무원을 1대1 배치했고요. 전국의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상자도 전담 공무원을 1대1 배정해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부상자의 실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유가족 지원 또 사고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유가족과 이제 부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미흡한 측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미리부터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와 이 지자체의 사전 대응이 소홀했다.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아마 향후에 이런 사상자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정부와 지자체의 어떤 안전관리 책임 이런 부분이 얼마나 이제 충실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규명이 돼야 될 텐데요.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상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이제 이번 대책이 나름대로 이제 의미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이 정도 대책 가지고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이 대응이 있을지 그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가족에게는 이제 최대 1,500만 원까지 장례비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 재정으로 이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은 이제 향후 이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가 이렇게 보고요. 네. 합동 분향소 설치한 것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했고요. 11월 5일까지 조문 계획을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태원은 그동안 매년 이 할로윈 행사가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용산구에서 이 행사와 관련된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미리 예상했지만 용산구가 하루에 30여 명의 인원만 투입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이 되면서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인력도 방역 추진반, 행정 지원반, 민원 대응반으로 구성이 돼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원은 없었다라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기도 한데요. 용산구는 용산구에서 주관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인원이 몰릴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용산구는 이 해당 이태원을 관할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지금 점차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김영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기간에 150명 정도의 인력을 동원해서 이제 대책을 세웠다라고 이제 용산구청원이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게 27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이제 총 투입하는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는 30명씩 투입했다는 것이고 네. 이들 대부분도 뭐 코로나 예방이나 뭐 주차
주차장 그 주정차 관리 인원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결국은 그 압사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용산구가 이런 그 안전사고와 관련 대책이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용산구는 이제 구청이 그 공식 주최한 행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그 설명을 납득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몰리는 그 행사인데 이에 대한 어떤 상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부분은 질타받아 마땅하고요. 사실은 2주 전에도 한 100만 명 정도가 몰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이제 주최하는 행사다 보니까 각종 그 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세워서 전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이 그 용산구나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 이 그 주도의. 이태원 그 상인들이 이제 민간이 주최하는 이제 그런 사실은 뭐 주최라기보다는 뭐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이제 안전 대책이 소홀했다. 이런 부분은 뭐 질타받을 그런 어떤 책임의 어떤 그 소재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우 기자가 그 토요일 날 그때 밤 8시까지 이태원에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도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징후가 있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 인파가 인도에 뭐 엄청나게 이미 몰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이동우 기자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을 때 그렇죠. 그걸 다 예. 느꼈다는 그렇죠. 거죠. 현장에 있을 때도 이제 느꼈었고 뭐 그 당시에도 이 바로 사고 현장에서도 2-3시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렸는데 거기서 어떤 그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구호를- 내려가는 게 먼저다. 네. 내려가는 게 먼저라. 그러면서 그 올라오는 사람은 좀 비켜줘라라고 이렇게 그 외치면서 이런 그 사전에 이런 사고를 방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철을 탈 때도 항상 내리는 사람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내리고 나서 사람이 올라타야 사고가 안 나는 것인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 폭이 3.2m밖에 안 되는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이태원 1번 출구에서 내린 많은 인파들이 이 길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사람들도 양보를 안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도 내려가는 대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낀 사람들이 특히 이 여성들 위주로 해서 이제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뭐 일방 통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교차할 수 있게 뭐 좁은 길이니까 가운데 뭐 펜스 같은 거 설치했으면 이렇게 그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이게 병목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일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날 그 예. 토요일 날 그때 이태원에 갔을 때 그 거리도 걸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거리도 걷고 했는데 이미 그 8시 정도 됐을 때 뭐 이 거리의 인파가 엄청난 그 상황이었거든요. 한 10시 정도 됐을 때는 뭐 차도도 상당 부분 그 인파가 몰려서 이제 차단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떠난 8시부터 밤 이 사고가 난 10시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인파가 몰렸다고 봐요. 계속 사람들이 이제 모였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이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억눌려 왔던 그런 욕구를 뭐 일종의 해방구처럼 느끼고 이제 이태원의 그것도 원래 여기가 또 이제 어떤 이국적인 문화의 어떤 네. 이 메카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 이태원이니까 이제 그날도 보면 뭐 각종 분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상을 입고서 뭐 아주 자유분방하게 돌아다니는 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는 뭐 남녀노소도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인도를 지나가기는 어땠습니까? 뭐 인도를 지나가기는 뭐 지나갈 수는 있었습니다. 8시 정도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인파가 훨씬 더 많이 몰렸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8시까지 밤 8시까지 그 이태원 상황을 이제 보셨던 건데 그때 그 상황 그 지역에서 경찰이나 안내 요원들 뭐 충분히 그 현장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경찰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보이긴 했는데 그 경찰도 이제 대부분이 이거 무슨 이런 사고에 대비한 것이라보다는 네. 무슨 그 교통 통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주력을 했던 것이고 이제 들린 바에 의하면 이제
무슨 마약이라든지 요새 마약 사고가 네. 이제 워낙 많으니까 마약이나 이제 현장의 어떤 불법 촬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인력들이 있었던 것이 예, 그런 그 경찰관들이 있었던 것이지 이런 어떤 안전을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인력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뭐 그런 네.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직접 그날 사고 현장을 물론 그 사고 시각에는 없었습니다만 갔다 왔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는 좀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저 가족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2시간 가족이 같이 갔다 그렇습니다. 왔어요. 그 바로 그 사고가 있던 맞은편 그 해밀턴 호텔 맞은편에 그 유명한 베이글 집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베이글 먹고 그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골목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2시간 뒤에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다음 날 이 뉴스를 접하고 네.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근데 지금 사고 이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좀 더 키우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이동호 기자께서도 경찰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경찰 대응이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지금 이 발언을 두고 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여당 측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런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조경태 의원, 김종혁 비대위원도 유감이다.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여지죠.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네.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이고 아시다시피 경찰과 소방을 관할하는 장관이 바로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거를 뭐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상당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 경찰을 훨씬 더 많이 배치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방 통행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네. 아니면 그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의 조치만 했었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책임을 이제 돌리기 위한 뭐 그런 책임이 그런 그 부분도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제 안전과 관련한 총 책임자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게서 질타를 받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도조차도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러한 언행은 조심해야 한다면서 사전 대책 수립이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고요. 김종혁 비대위원 뭐 기자 출신이죠. 김종혁 비대위원 같은 경우도 지자체나 경찰로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라면서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그 지적을 했어요. 또 이 그 주최자가 있는 행사와 달리 이번에 이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다 보니까 경찰이 제대로 이제 이 관리를 못한 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고처럼 이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게 됐거든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이상민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이제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무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스를 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하지만 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게 얼마나 또 위험한가 여기에 대한 경각심도 좀 부족했던 것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하는 시간 오늘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한 내용들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